작년까지 우리 경찰에서 생활안전기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추진하다 보면 공동체 치안이라고 하면서 타 기관과 협업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치안은 체감안전도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타 기관과 협업을 하다 보면 말처럼 쉽지만은 않고 더러는 일방적으로 타 기관에 의존을 하거나 반대로 타기관이 우리에게 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기관과 협업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타기관과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 청장님의 경험을 빗대어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자치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지네끼리 일하라니까. 지 편할 대로 하는데 내가 편한 거는 그 상대한테 협력해주고 내가 불편한 거는 협력 안 해주고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상대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이 상대도 그렇게 해주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해주기 싫은 거는 안 해주고.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내 편리함. 기준이 내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민들의 요구가 지상명령이라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지. 뭔 도둑놈이야? 주민들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딱 합격만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만 해. 월급 도둑놈들. 근데 또 그걸 방치하는 또 국민들은 참 인내심도 대단해요.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확한 방법은 주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끔 이것을 놓는 거예요. 경찰한테 70% 이상 해당되면 경찰한테 놓고 군청에 70% 이상 해당되면 군청에 놓고 이것의 비중에 따라서 놓고 이것은 당신들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렇지?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요 하고자 하는 아젠다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의 표출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면 군청이 됐든 다른 어떤 협력해야 되는 그 기관이 됐든 여기에 지금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응? 요 근거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요 바탕이 되는 백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서장하면 가만 안 두지요. 지방청장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연구를 해서 여기 기관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합시다 했는데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절대 가서 비굴하게 구걸하지 마세요. 구걸해서 되는 일 없어요. 당당해야지. 나는 내 분야의 요것을 담당하고 너는 네 분야의 요것을 담당해서 여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삶 요것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 일이라면 요 근거만 정확하다면 너희들은 여기 와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협력 안 해요? 거기 가서 왜 빌고 앉았어? 주민들한테 보고해야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군청에서 이거 안 해주네요? 어디서 이거 안 해주네요? 다음번에 좀 한번 손 좀 내주세요. 보고해. 언론에다도 내. 그 대신 내가 할 노력은 해야죠. 같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가서 의논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어떠한 명분을 충분히 내가 연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들이 뭔가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누가 더 다시 보완해야 돼요? 내가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기꺼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갖도록 하는 요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노력을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하세요. 근데 주민들이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당신이 조금 부족해. 요런 거는 요렇게 당신이 좀 더 노력해봐. 라고 우리 경찰한테 한다면 우리가 또 그 노력도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서 또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경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쪽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어느 한 기관이라도 깨어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주민들도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공동체 치안이니 협력 치안이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지금 이런 과정들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환경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동체 치안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맨날 구걸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자원을 어딘가 거기다 놔놓고 어떤 힘을 여기다 놔놓고 뭔가를 여기다 놔놨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쓰라고 같이 놓은 것이지 네가 구걸해서 땡겨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왜 요 지금 아젠다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주었을 때는 요 힘들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뭘로? 요 일을 하게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명분이 충분히 올 때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대충 그걸 해놓고 상대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상대는 여기에 지금 참여할 명분을 못 찾아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정보과 형사 보내가지고 협박하잖아요. 정보과를 그렇게 써먹으니까 자꾸 정보과 이제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 힘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얼만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해되게끔 그것을 대화를 나눠가느냐. 이 시대가 온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의 시대. 힘의 시대는 뭐냐면 경쟁하고 다퉈도 좋으니까 성장 발전하고 네가 힘을 많이 가지면 될 때가 있었어요. 요게 힘의 시대예요. 요 힘의 시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끝나면 그 다음에 시대는 뭐가 오느냐면 운용의 시대가 와요. 요 운용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요걸 잘 살아야 인생이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운용의 시대의 핵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요런 기본 개념을 바르게 안다면 상대가 나한테 쓸모 있어지게끔 하는 기회를 주면 감사한 일이에요? 짜증낼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요 시대적 환경을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운용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요 운용의 시대의 핵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태산만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쓸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이제 보안협력위원장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도 나를 만나주려고 안 하는데 그놈은 돈 어디다 써? 그죠? 외로워 죽어요.
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라 요 물 한 종지만 이것밖에 없다면 요 물 한 종지를 가지고 상대한테 어떻게 내가 쓸모 있게끔 요걸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되는 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요런 훈련을 지금 하도록끔 공동체 치안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요 공동체 치안이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 놨어도 이 운영의 원리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이 뭔지에 대한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과 상대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한 요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 치안 활동에 다른 기관을 끼워 넣어서 그냥 어떻게 으쌰으쌰 하는 걸로 공동체 치안을 정의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한은 맨 현장에 있는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힘들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장이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 중간에 있는 과장 계장이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 요것들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밑에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해야 될 역할, 요 역할이 켜켜이 다 맞아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공동체 치안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요 조직 내부에서 역할이 있고 조직 외부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서장은 이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이 30%고 조직 밖의 일을 70%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지역사회 지도자급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70%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방향을 정해나가고 또 거기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여기 과장, 계장 요 사람들은 지부대장, 파출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하는데 여기는 5대5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내부적인 일 5, 외부적인 일 5. 요 밑에는 이제 내부적인 일 70%, 외부적인 일 30%. 이런 식으로 요게 켜켜이 각자 역할을 다 해나가면 밑에서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중간층은 중간층대로 상위층은 상위층대로 전부 협력체계가 한 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자가 만들어가지고 뭘 자기들끼리 빠닥거려 보다가 안 되면 또 위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가고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시퀀스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내려올 때도 또 시퀀스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빨리 진행되고 정확하게 잘 돼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은 다 제껴두고 자꾸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디선가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감정이 싹 터서 기관과 기관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잘못한 것은 뒤로 딱 제껴놓고 상대가 협력 안 하는 것만 보고를 하면서 그 일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놈들이 말이죠 이거 협력도 안 해주고 자꾸 뒤틀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보고 받은 사람은 또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 그럼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네?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서 뒤통수를 치는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기관이 자꾸 어긋나서 틀어지는 기관과 기관이 어긋나서 틀어지면 이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관과 기관이 충돌나는 일은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뭔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 사회에 어떤 그 탁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일들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관과 기관 간에 충돌이 나거나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부분에 또 지방청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의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도 이 충남 전체 지역 단위의 그런 기관 단체장들하고 같이 또 의논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요 정도 하면 이해 되겠죠? 예. 다른 분들 이해되세요?